자기가 조물주 여호와의 둘째 아들이다. 예수의 친동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이 중국 대륙으로 온 제2의 메시아라면서 튀어나온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번 시간에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청나라 황실은 나라꼴이 이제 경제가 개판이 됐으면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들 황실에서 쓰는 돈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줄이지 않으면서 세수가 줄어든 건 또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고 지들 쓰던 돈은 줄이려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라꼴이 개판이니까 이제 청나라 같은 데서도 사이비 종교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튀어나오죠. 자기가 조물주 여호와의 둘째 아들이다. 예수의 친동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이 중국 대륙으로 온 제2의 메시아라면서 튀어나온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홍수전이라는 사이비 교주를 시작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도 이 사람이 일으킨 난에 이제 가담하는 그 운동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이 인간이 뭐 하던 인간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된 그 과정, 여러분들이 좀 몰입을 해서 들으면은 한편 또 그래 좀 많이 힘들었겠구나 쟤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수 있어. 홍수전의 인생, 원래 과거 시험 준비하던 일반인이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N수생이야. 근데 삼수를 한 거야. 삼수를 할 때도 멘탈이 안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1837년에 삼수를 보러 가. 삼수를 보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세상이 나를 버렸다, 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저때 삼수 시험장에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험장에 가는 홍수전한테 권세양언이라는 책을 줘요. 권세양언. 이 권세양언이 뭐냐면 청나라가 종교를 계속해서 탄압했단 말이야.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어떠한 종교든 간에 거부를 하고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종교 같은 거 엄청 박해 많이 했잖아요. 천주교 같은 거. 저 권세양언이 기독교 선교책이었어요. 그걸 이제 받은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아니 무슨 지금 수능 앞두고 삼수하고 있는데 무슨 저 책을 읽고 앉아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냥 책가방에 넣고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또 떨어진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40일 동안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멘탈 많이 나간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가지고 이제 본인의 주장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홍수전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대부분. 자, 자기가 저 4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꿈을 꿨대. 얼마나 긴 꿈을 꿨겠어, 40일 동안. 이 양반이 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마 위에 태우고 모시고 가더래. 얘가 홍수전이야. 지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 가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마를 이끌고 또 박수를 쳐주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더래요. 저 가마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높은 사람만 타던 거잖아. 근데 가마를 타고 갔는데 어느 방으로 들어갔대. 이제 가마를 타고 도착한 건물의 방으로 들어갔어. 갔는데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가슴을 메스로 확 가르더래. 가슴이 갈라져서 심장을 꺼냈는데 또 그 양반이 그 심장에 원래 있던 자리에 거기에 이제 붉은색의 어떤 물건을 그 가슴 안에 확 넣어서 다시 꿰맸대요. 수술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들어 누워 있을 거예요. 일어났는데 금빛 수염에 서양인같이 생긴 긴 머리에 금빛 수염을 한 서양인이 나타나서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생겼다. 악마가 세상을 넘보고 있으며 악마를 숭배하는 자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홍수전이 너가 이 악마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40일 뒤에 이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사수를 받대요. 그럼 꿈을 꿨다 그냥. 거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본인이 안 하고 사수를 보러 갔대. 근데 사수가 또 떨어진 거야. 사수가 떨어진 게 184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수까지 떨어지고 나서 또 멘탈이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홍수전이 집구석에 와가지고 그 집구석에 처박아 놨던 권세양언, 그거를 이제 궁금해서 봤대요, 홍수전이. 어떤 아재가 줬다는 그 기독교 선교책을. 근데 이게 성경 구절이든 불교의 경전이든 간에 이런 경전들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 솔깃한 말들, 또 구원의 어떤 언약의 어떤 그 내용, 말씀들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담겨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권세양언은 성경은 아니야. 성경 구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국어로 바꿔놓고 그 교리들을 이제 좀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인 거예요, 저게. 그걸 읽자마자 이제 홍수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근데 이제 지가 꿈을 꿨댔잖아. 40일 동안 꿈을 꿨는데 혼수 상태에서 금빛 수염에 서양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생겼다. 악마가 세상을 넘보고 있다. 네가 그 악마를 물리쳐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댔잖아. 그게 딱 떠오르더니
여호와 하나님 천부 조물주구나. 하늘아버지 그리고 내가 예수의 동생이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에 노력을 하셨으나 지금 이 시대에는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구나.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구나. 하나님의 제2의 아들이구나. 지멋대로 이제 생쇼를 하면서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양반이 이제. 그러자마자 스스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구원을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2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러기 시작해요 이제. 이 양반이 40도 떨어졌댔잖아. 당시에 근데 청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떨어질 애들도 인맥으로 붙는 그런 게 있었어요. 워낙 청나라가 부패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붙기는 붙었으나 좀 애매한 애들 있잖아. 그러면은 인맥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홍수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수, 2수, 3수, 4수까지 하면서 사회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홍수전이. 인맥이 없었거든 홍수전은. 이때부터 이제 홍수전이 열심히 포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갈아엎어야 된다. 청나라 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청나라 황실에선 세금을 좀 감면해주지도 않고 원래 걷던 거에서 더 걷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니까. 저번에 이제 아편전쟁 때 말씀드렸죠. 은화 대비 엽전의 그 가치가 이제 바란스가 깨지면서 은화 하나에 대한 엽전의 가치가 너무 하락하니까 엽전을 많이 가져가야 은화 하나를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전한테 환장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당시 홍수전의 마을에 환장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청나라 당국에서는 저 새끼들 내란 선동 세력이다. 종북의 구다. 단속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력을 막 모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청나라가 인지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미 늦었어. 나라꼴 개판이고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람들이 흘러들어가는데 그거 뭐 단속이 됩니까? 홍수전 세력이 1851년 1월 11일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지가 세운 나라가 태평천국이요. 자, 이게 1854년도에 태평천국이란 나라의 세력권이에요. 그러더니 홍수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태평천국의 왕이다. 자기가 왕 이름을 천왕,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다 해서 하늘왕에서 천왕이라고 자기의 호칭을 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왕을 두고 봉건제도 형태로 나라를 실제로 운영을 해. 당시 저 태평천국 세력의 인구가 전체가 200만 명이 넘었대요. 물론 청나라의 전체 인구가 당시에 3억이 넘었으니까 200만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따지면. 그래도 200만이라는 그 절대 머릿수만 따지면 꽤 많은 건 맞죠. 자, 그렇게 난징을 먹고 꽤 많이 먹어요. 난징 중심부터 요 남부까지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태평천국이란 나라에 힘을 보탰을까? 홍수전이가 좋은 말만 골라서 해. 홍수전 왈. 우리가 믿는 여호와 천부 하늘 아버지만 유일신이다. 다른 우상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 사람들이 솔깃할 말. 모든 사람이 상하관계 없이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주고 우리 모두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대. 지금 이미 아편전쟁 터지기 전부터 청나라는 아편이 싹 퍼져 있었어요. 청나라는 경제고 뭐고 개판이었고 아편전쟁 터지고 나서는 더 개판이고 청나라 조정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쳐내라고 난리고 이러고 있는데 홍수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먹히겠냐고 저게.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이나 뭐 도덕윤리는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도덕윤리는 세상에 널렸어요. A라는 도덕윤리가 좋다? 그거랑 반대되는 도덕윤리 C, D, E, F 많습니다.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옳고 그름 도덕윤리라고 하는 거는 끼워 맞추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리분별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처자식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든 뭐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대부분의 인간의 혁명, 난의 역사에 그런 게 많거든요. 홍수전이 이런 말 하자마자 득달같이 다 같이 우르르 가요. 근데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꽤 오래 갑니다 저게. 1850년부터 64년까지 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856년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제2차 아편전쟁이 왜 터졌냐면 1차 아편전쟁이 왜 터졌었죠? 청나라가 아편 수입을 금지시켜서 영국이 빡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2차 아편전쟁은 반대예요. 청나라 내부에서 아편 생산이 너무 늘어난 거야. 신터부리 만만세. 국내산 아편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청나라에서.
청나라가 아편을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아편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청나라 내부에서 아편을 너무 많이 재배하니까 영국 입장에선 지금 자기들 아편을 다른 이유로 이제 못 팔게 된 거예요. 1차 아편전쟁 때는 청나라가 아편을 수입을 금지시키고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아편을 못 팔게 만들어서 이제 영국이 난리를 친 거라면 2차 때는 영국산 아편보다도 저렴한 청나라 국내산 신토부리 아편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아편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청나라에서. 영국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항구 좀 더 열자. 아편을 더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청나라 내수 국내산 아편이 너무 도니까 이제 자기들 걸 어떻게든 빨리 이제 더 집어 넣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더 늘려야 이제 영국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청나라에. 그러자마자 이제 청나라가 뭐라고 했을까? 그건 진짜 좀 선 넘는다. 그건 진짜 아니다. 너네 때문에 1차 아편전쟁 이후에도 몇 개를 열었는데 여기서 뭘 더 열으라는 거냐. 그래서 거부를 해요 청나라 이거는. 그러자마자 1856년 10월입니다. 에로우 사건이 일어나요. 에로우 사건. 저 에로우 사건이 일어났던 1856년이면 한창 태평천국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였을 때죠. 근데 이 당시에 영국 밀수선 에로우라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청나라 세관 직원이 여기 있던 이 영국 국기를 바다에다가 버려요. 물론 이건 얘기가 달라. 청나라는 그건 우리가 안 했다. 아니면은 실제로 저 국기를 내다 던졌다. 얘기가 많아 이게. 어찌되었든 만약에 저 국기를 바다에 버렸다고 치자고. 안 좋은 행동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유혈 충돌이랑 전쟁까지 일으킨다? 그것도 좀 선 넘지. 근데 이거를 명분으로 대영제국이 갑자기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국기를 니네가 찢어 발겼다. 그래서 너네와 우린 전쟁을 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요. 그러고 일어난 게 2차 아편전쟁이야. 자 이제 그렇게 청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2차 아편전쟁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한창 태평천국 운동도 진행 중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영국이 광저우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청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죠. 저 광저우가. 요 홍콩이랑 마카오 사이에 여기를 따라서 이제 백길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광저우가 있죠. 자 이제 영국이 광저우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프랑스도 꼽살려 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청나라가 항복만 하면 콩고물을 얻거든. 명분이 있어서 프랑스도. 때마침 당시에 청나라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 이제 그걸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1856년부터 4년 동안 1860년까지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이랑 러시아도 청나라가 맛있어 보이는 거야. 미국과 러시아가 프랑스와 영국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되게 유명한 사파죠 이게. 미국이랑 프랑스랑 뭐 일본이랑 러시아랑 영국이랑 뭐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청나라를 나눠 먹자고 이제 회의를 하는 서구el강들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이 2차 아편전쟁 상황이 뭐예요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대 청나라. 아니다. 저게 아니지. 요 상황인 거죠. 답이 없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저게. 또 청나라는 이제 전쟁 비용을 배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외국 상인들이 내륙까지 원래는 항구 쪽에서만 이제 팔아먹고 장사했는데 이제 내륙까지 외국인들 상인들이 알아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팔아먹고 이제.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까지 보장해줍니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까지 보장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 청나라나 조선에서 선교를 하시려던 그 선교사분들의 진심과 진정성은 인정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를 파견한 정부는 생각이 달랐어. 대부분의 서구el강들은 저 선교사들을 파병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너뜨리자. 구질서를 일단은 무너뜨리자. 그리고 우리 서구el강의 입김과 소나기에 놀아나는 아시아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일단은 황실이라던가 종교를 보장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이 사라지면 어찌되었든 서구el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군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한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저번 시간에 1차 아편전쟁 설명드렸잖아요. 홍콩 섬이 영국에 넘어갔댔죠. 이때 홍콩이 영국에 넘어간 거는 이거만 넘어간 거야. 홍콩 섬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구룡반도까지 영국 거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연해주가 빼앗깁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데 있죠? 이게 2차 아편전쟁 이후에 먹힌 거예요. 원래는 청나라가 먹던 거거든 저게. 지금의 국경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이때 엄청 세게 나가. 방금 지금 청나라가 이렇게 빼앗긴 여러 가지들이 베이징 조약이거든요. 베이징 조약. 근데 베이징 조약을 한 다음에 너네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은 자금성을 싹 다 불사지를 거라면서 본보기로 황실 정원을 불태워요.
본보기를 불태운 거야, 저 정원 2개를. 청나라 황실이 들어줍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죠? 근데 당시에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고 영국 입장에서도 좋고 프랑스나 러시아,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항구들도 열었다고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청나라가 자기들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뻐 죽겠는데 청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왜? 얘네 때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이화원이나 원명원을 막 불태우면서 막 협박하더니 연합군을 파견해 줍니다.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국권이 있어야 자기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걸 계속 빨아먹잖아. 나라꼴 개판되면 자기들이 빨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빨아먹기 위해서 나라 간수하려고 저 연합군을 파견해 준 거야. 태평천국 운동이 그렇게 개박살이 납니다. 이 정도 겪었으면 이제 청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당시에 청나라 황실이 지금 닥쳐있는 상황이 뭐야? 민심은 민심대로 못 얻고 있는데 서궐강들의 경제 잠식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이 상황이었잖아요. 청나라 황실의 상황이. 그죠? 이 2가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나라 황실은 이 2가지를 전혀 해결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없었어요. 왜? 서태후 때문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